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도 옹이와 함께 책 읽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절판돼서 안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라고 다시 노란색 표지로 나오긴 했는데 빵장수 야곱하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빵장수 야곱 87페이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야곱의 집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오랫동안 두드린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가 방해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 문을 열자 달아오른 듯한 둥근 얼굴의 남자가 야곱에게 소리쳤다. 뭘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뒤로는 다른 두 사람이 더 서 있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야곱은 남자가 성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대답했다. 생각 중이었다고요? 남자가 도대체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요. 야곱은 빵집으로 일하러 나가기 위해 문 밖을 나서면서 말했다. 흥분한 세 명의 중년 남자들이 멍하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를 쫓아나가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약간 아침 출근길이거든요. 보통 4시, 5시 이때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해요. 팡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새벽에부터 되게 무례하게 남의 집에 찾아와서 막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쫓아온 거죠. 그러면서 제일 연장자인 사람이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요, 나는 당신을 안지 꽤 오래요. 당신은 그저 빵장수인 야곱이잖소.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배우겠다고 당신에게 모여드니 그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야곱은 빵집이 있는 큼지막한 오븐의 온기가 그리워졌다. 빵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출근길에 계속 이 바쁜 사람을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성인 남자 3명이서. 야곱이 자기가 이제 빵집 주인인데 빵을 만들다가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어떤 거를 적은 쪽지를 빵 안에 넣고 빵을 굽게 됐는데 우연히 그 쪽지를 발견한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야곱이 되게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넌 그냥 빵장수인데 왜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곱이 빵집에 있는 오븐이 너무 그리웠대요. 날도 춥고 새벽인데 빵 빨리 구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비 거니까. 막 떠오른 아침 해가 잿빛 하늘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내들과 통화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찾아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손가락으로 두 귀를 막아주세요. 그 성인 남자 셋이서 다 이렇게 귀를 막았대요. 귀를 막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재판관처럼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 사람 분명히 못난 사람일 텐데 빵장수 주제에 이런 얼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손을 저으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야곱, 우리가 귀를 막으면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 야곱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걸려고 새벽부터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막 두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무례하다 떠나라 경찰을 부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야곱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귀를 막아보라고. 그래서 귀를 막으니까 말을 하고 귀를 막으니까 난 안 들리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당신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귀를 막고 나에게 이야기를 청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먼저 이 손가락을 빼지 않는 이상 나랑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 어려운 순간들을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게 넘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참 멋있죠. 되게 우아한 승리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읽었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말할지도 잘 모르고,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표현법을 잘 몰라서 되게 많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우아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책에 나온 야곱에 완전히 빠져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의사소통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아무리 이유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하다가 두 명의 남자를 발견했죠. 한 명은 내 33살 된 이스라엘 총각. 이 남자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예수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출신의 그 남자한테 정말 홀딱 빠졌고요. 또 한 명은 이 야곱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고, 또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런 경지에 다르지 못했죠. 근데 죽기 전에는 이런 경지에 다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이스라엘 남자, 33살 된 그 훈훈한 이스라엘 남자는 뭐가 좋았었냐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동전을 갖다 놓고 그 동전이 카이사르의 거냐 하느님의 거냐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의 거다라고 하면은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그 당시의 법인 카이사르 황제한테 돈을 바치라는 그 법을 무시했다라고 시비를 걸 얘기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느님한테 바친 아니 만약에 카이사르한테 바치는 거다라고 하면은 또그 그 교회에 가서 얘는 하느님을 무시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선택을 하라는 거였어요. 카이사르의 거냐 이 동전은 아니면 하느님의 거냐 이렇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덫을 놓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되게 우아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카이사르의 거는 카이사르한테 주고 하느님 건 하느님한테 바쳐라. 되게 막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뿔이 나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야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냥 되게 덤덤하게 지혜를 말해요. 덤덤하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끄러워하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을 계속 읽고 이러다 이제 네, 예수쟁이가 됐죠, 저는. 네, 여러분, 저는 완전한 예수쟁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그거를 읽어서 되게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책을 정말 많이 봤었고, 20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정말 많이 봤죠. 네, 황장수야. 헌책방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얇은 책이 그때 50대 되는 이웃에 사시는 어떤 되게 아름다운 친구의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책을 저는 사랑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에 이 책을 알려주신 그분께. 네. 아무튼 노아 벤샤가 지은 빵장수 야곱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유용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잘 자요. 안녕. 이렇게 해서 꺼야지. 옹이가 제가 팔을 움직이면 장난치는 줄 알아서 지금 이렇게 끄고 있어요. 안녕. 잘 자요.